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양시장이 상승을 해줬네요. 코스피 0.64%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도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뭐 거의 한 3일째 정도 연속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코스피 시장의 모습이고요. 저는 요 정도 구간에서 저항이 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제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흐름입니다. 여기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여기 121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상승 마디가 이제 캔들이 하나 정도 더 나온다면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염두해 둬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코스닥이 조정 거치고 이렇게 이제 힘을 내게 되면 코스피 쪽은 조정을 좀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양 시장 다 그냥 다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코스닥은 오늘 30% 상승 마감을 했고, 얘가 장중에는 이 캔들의 모습 자체가 장중에는 이제 개인만 매수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쌍봉의 모습을 좀 만들려는 경향도 좀 보였었죠. 근데 뭐 9시 뭐 한 반 10시 이렇게 넘어가면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주는 모습. 당분간 우리 시장은 크게 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조정을 받아봐야 뭐 요정도 구간까지나 조정을 받겠다 싶었는데 딱 잘 조정받고 시장을 돌리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랑 주가의 흐름 패턴 자체가 사실 되게 너무 흡사한 면은 있어요. 작년 10월에 폭락장 때 이런 식으로 폭락이 일어났던 모습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오고 살짝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고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마디 전고점 살짝 돌파해 놓고 눌렀잖아요. 지금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당시 차트랑 비교를 해보면 딱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살짝 전고점 넘겨놓고 한번 훅 누르고 쓰리바닥, 바닥을 잘 다지고 이만큼의 상승마디가 나왔고, 이번에도 뭐 작년 10월처럼 똑같이 되리란 법은 없지만 다만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의 상승 추세나 마디를 기대를 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루어지는 상승들이 조금 더 진퉁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급등 후에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좋죠. 저희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좋지만 이렇게 이제 너무 또 이런 식으로 급하게 가는 것보다 눌림을 줄 만한 지금 상황으로서 대내외적 여건을 놓고 봤을 때 뭐 악재가 나올 만한 그런 요소는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모습은 여기서 또 이렇게 오버해서 뭔가 계속해서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저는 요 정도 구간에서 좀 박스권 행보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보다는 제가 바라는 건 요정도 라인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매물을 좀 착실히 잘 소화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10월 폭락장 때 나왔던 이 바닥 구간의 모습이 이때는 한번 밑으로 쳐놓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에는 뭐 어떤 나올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물론 알 수는 없죠. 갑자기 또 뭐 미중 협상이 또 뭐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봤을 때는 어떤 뭐 갑자기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 맞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신에 어쨌든 매물을 차분히 이 구간 안에서의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거쳐야 되거든요. 그 소화를 강하게 이런 식으로 가도 좋지만 조금 더 길고 안전한 상승 마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 안에서 박스권 횡보로 이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이 누우면 그리고 준비를 잘 해놓고 이렇게 상승 마디가 하나 나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좋은 조정 후에 내년에는 하나의 좀 상승 마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 리딩반은 매매가 없었고요. 지금 제가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스윙 종목을 좀 편입을 좀 평소보다 많이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단타 비중이 조금 작아져서 매매가 활발하게 뭐 이렇게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뭐 리딩 종목 복귀는 생략하고 제가 오늘 개인 매매했던 거 세 종목 정도를 이렇게 세 종목 정도를 오늘 저는 공략을 했습니다. 대북주는 이제 공략을 해서 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한국바이오젠이랑 로보로보, 메가스터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공략을 했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이때 다 방송으로는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여기서는 써져 있지는 않지만 한국바이오젠도 기준봉 뽑고 조정, 기준봉 뽑고 조정 뭐 요런 흐름 한번 기대를 해본다. 근데 이때 5일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5일선 반등 안 나오고 한 템포 정도 더 밀릴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장 초반에 얘가 오늘 시가 저가 형태로 아주 강하게 밑꼬리도 달지 않고 기준봉 나오고 첫째 날에 저가인 9,370원 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겠다 이런 느낌이 제가 들어서 매매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한국바이오젠을 설명드리면서 상장을 하면서 급등 후에 보통 상장하고 급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현되면서 좀 과하게 눌림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낙폭이 큰 어떤 흐름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어떤 변동성을 보이다가 어떤 기준가 바닥을 잡아요. 바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21선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을 한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장 종목이 급등 후에 눌렸다가 바닥 잡고 우상향을 하게 되면 이 우상향을 할 때 나오는 마디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반등의 느낌이 아니라 추세를 좀 이어가는 경향이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한국바이오젠도 제가 좀 좋게 보고 접근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했던 거를 어쨌든 1번은 우리가 아무리 단타를 치더라도 가장 어쨌든 1번은 종목이고요.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나름대로의 매매할 수 있는 우상향하리라는 그런 종목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종목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파동의 급소를 잡아내서 단타를 치더라도 그런 확률 높은 자리에서 단타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그 일봉의 위치, 일봉의 위치도 기준봉 뽑아놓고 여기서 음봉 하나 조정 잘 주고 5일선 딛고 장이 또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또 몰리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좀 매매가 들어갔고요. 신나게 단타 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종가 베팅을 조금 했었고요. 종가 베팅 한 다음에 오늘 시가 저가 형태로 장 초반부터 빠르게 봉을 뽑아주죠. 뽑아준 다음에 이 어떤 저항 구간을 넘겨놓고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이 아니라 버티는 모습에서 종가 베팅 한 거에서
추가 매수, 그 다음에 매도, 그리고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매수, 여기를 지켜주잖아요.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 확인하면서 매수, 그리고 반등대 매도, 다시 눌림 자리에서 이 뭐 거의 근처 구간에서 다시 매수, 그 다음에 다시 매도,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를 중요하게 봤어요. 여기가 이제 심리적인 저항대고 10,000원이라는 가격이죠. 이제 이 10,000원을 넘기게 되면 호가 단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가 10,000원을 10,000원은 아니었고 사실 1,100원 정도라고 봤는데 돌파 부근을,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같이 돌파하면서 매수를 할까, 돌파하는 거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할까 고민을 좀 했죠. 네, 같이 돌파하는 것보다는 돌파 확인 후 눌림 자리에서 잡아 들어가자라고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돌파 후에 눌릴 때 분할 매수로 잡아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전고점에서 여기가 VI 걸렸던 가격이거든요. 이쯤에서 이제 전량 매도하고 한국바이오젠 같은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를 마무리를 지었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통 이제 이런 전고점이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막 넘어서게 되면 어설프게 이런 구간 안에서 추매들 많이 들어가시죠. 추격 매수.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웬만한 종목은 어떤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봉 하나에 이렇게 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종목 있으면은 정말 한두 종목 정말 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어떤 눌림 자리를 주지 않고 바로 물량 먹어가면서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한 종목들은 아무리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했어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막 호가창 보면서 물량 들어오는 거에 현혹되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눌림 자리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 유리한 가격대에서 기다리고 주면은 매수가 되는 거고, 뭐 안 주면 만다라는 마음으로 좀 느긋하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뭐 막 이제 맨날 눌림목 매매만 하다가 이제 돌파 매매를 배우던 시점에서 진짜 시행착오가 많았었거든요. 이제 눌림목 매매만 하던 사람들은 돌파 매매를 하게 됐을 때 그 어떤 괴리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할 때 어떤 내가 자꾸 유리한 가격에서 한 호가 두 호가라도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주식을 배우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막 현란한 호가창에 현혹되어서 좀 이렇게 추격 매수를 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막 따라서 사게 되는, 어느 순간 나는 매수 버튼을 눌러 놓는 상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안 되면 만다라는 마음으로 좀 느긋하게 매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매도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유리한 가격에 내가 매수를 했느냐가 사실은 매도도 결정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싼 가격에 매수를 잘 하게 되면 매매 자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매수를 비싼 가격에 내가 유리하지 않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순간 이 매매 전체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로보도 이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시키는 기준봉을 출현시켜 놓고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이음봉의 조정이 나왔어요. 이음봉의 조정이 나왔는데 돌파했던 이 가격대를 지켜주죠. 지켜주면서 추세를 다시 돌려놓죠. 추세를 다시 돌려놓고 조정봉이 출현. 그래서 이거를 이제 3분봉으로 보면, 제가 3분봉에서 121선이 또 사라졌네. 제가 3분봉으로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평선은, 제가 3분봉 매매를 할 때 거의 122평선 하나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던 이평선을 이 어떤 슈팅으로 위로 돌려놓습니다. 꺾어놔요. 그 다음에 다시 눌리게 되고 이렇게 이제 수렴의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주가를 띄어서 이평선을 눕혀놓고 수렴, 그 다음에 다시 띄워놓고 다시 수렴,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더 시키기는 좀 부자연스럽다. 여기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다 라고 좀 제 관점으로 이 종목을 봤고요. 그래서 이 수렴되는 구간 안에서 거래량은 이 이상 뭐 감소하긴 힘들겠죠. 그러면서 조정봉이 나왔기 때문에 종가 베팅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봤고요. 얘가 뭐 갭 띄우고 가든 갭 띄우고 밀리든 둘 중에 하나는 할 거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종가 베팅이 들어갔던 요 구간에서 종가 베팅 들어가서 오늘 갭을 잘 띄었는데, 갭을 2.56% 정도 띄었는데 갭 띄우고 뭐 밀리죠. 이걸 또 제가 1분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갭을 띄우고 일단 첫 봉에서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시가 갭을 띄우고 고점과 저점을 일단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오늘 갈 애라면 만들었던 첫 캔들의 이 저점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여기 깨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더라도 잡아줘야 되고요. 잡아줘서 돌려주는 어떤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잡는 척 하다가 깨버리죠. 이런 구간에서 또 추격 매수 많이들 들어가세요. 여기 잡고 돌리는 것 같아서. 네. 만약에 뭐 이런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할 거라면 아싸리 여기 넘길 때 매수하시는 게 낫죠. 어설프게 여기 잡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구간들은 사실 고수들이 물량을 파는 구간이지 매수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량 떠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죠. 아무튼 로보로보는 종가 베팅이 들어가서 시가에 다 이제 던지고 나왔던 그런 매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참 재밌어요. 굉장히 호가 단위가 굉장히 커요. 호가 하나에 거의 0.5% 정도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호가 한 개만 먹어도 익절을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날 기준봉을 뽑아놓고는 기준가가 11,000원 위아래 구간이 기준가가 11,000원 정도로 제가 잡고, 이 가격대에서는 웬만하면 좀 이 가격대를 좀 깨긴 힘들 거다. 얘가 밀려봐야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을 터치면서 봉을 뽑아줬다. 이 봉의 어떤 그 저가 라인과 시가 라인, 이 라인은 웬만해서는 깨기가 힘들다라고 좀 판단을 한 거죠. 이 메가스터디도 저희가 한 2번 정도 매매를 했죠. 한 번은 수익을 내고 나왔고, 요날 들어가서 슈팅 먹고 나오려고 했는데 명절 전이고 이래저래 좀 그래서 이날 뭐 거의 본절 혹은 익절을 하고 나와 버렸는데 시간에서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배 아프다 싶었었는데, 일단 얘가 이제 11,000원이라는 기준가를 두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여기를 이렇게 이제 넘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얘가 갖는 오늘의 기준가는 분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15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갭을 띄운 자리 11,300원에서 11,400원 요 정도 구간이 굉장히 오늘 유리한 가격대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정말 몇 번을 수차례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실제로 매매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매를 또 했고요. 사고 팔고 여기선 못 팔았습니다.
호가는 줬는데 물량을 좀 덜 먹고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사고 그러고 나서 일단 이제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가 자체가 거의 호가나 0.5%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내일 상황 봐서 아무리 뭐 못 팔아도 익절이나 본절 정도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매매도 존재한다 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리딩반은 좀 아쉬웠어요. 여기서 잘 매수해서 계속 이제 이 구간 잘 버티고 갖고 있다가 여기 오전장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오늘 이날 양봉을 못 만들면 밀릴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봤어요. 그래서 양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라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물량이 좀 밀리는 모습 보고 이거는 오늘 양봉 못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매도 사인이 일단 나갔는데 아쉽죠. 버텼으면은 이 갭을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이날 양봉을 못 만들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11선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11선을 지지 못하고 깨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요정도 가격까지 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봐서 호가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수가 이제 신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800원, 900원 자리를 다시 이제 노려보려고 했는데 막판에 종가 관리가 되어지면서 양봉이 만들어졌고 오늘 좀 갭이 떴어요. 그리고 메가 MD도 그렇고 교육 관련주가 저는 이 테마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공략을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안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테마 자체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틈틈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제 개인 매매는 이렇게 세 종목 매매를 했고요. 오늘 석유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했죠. 그래서 흥구석유가 얘가 끼가 정말 좋은 애인데 얘가 역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점상 말리는 모습. 얘는 흥구석유는 진짜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얘가 끼가 진짜 좋아요. 어떤 웬만한 자리에서 사면 수익을 잘 줬던 종목이고요. 변동성도 충분히 있고 아무튼 트레이더로서 매매하기에 참 좋은 종목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이제 점상을 갔다는 게 조금 이제 아쉬운데 아무튼 이제 1일차 2일차 어떻게 캔들이 만들어지는지 좀 봐야겠죠. 그 다음에 한창은 오늘 상한가 좀 말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상한가는 못 말아줬네요. 아무튼 지금 이제 시장도 좋고 일단은 이제 대북주 섹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섹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테마로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급 종목을 봤을 때 우리가 5G 관련주가 있고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 요렇게 이제 테마주의 대북주 정치 테마주, 수급 종목의 5G 관련주 바이오 종목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매매해 볼 수 있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포트를 잘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사놓고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을 하면 익절하고 또 자리를 기다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주면 크게 큰 탈 없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중 조절이나 계좌 관리 없이 자꾸 막 이쪽으로 돈 쏠린다고 해서 몰빵 쳤다가 뭐 또 조정 들어가면 쫄려가지고 또 다른 데가 막 오르면 불나방처럼 이런 식으로 막 옮겨 다니는 그런 매매 하지 마시고요. 포트를 어느 정도 잘 정리를 해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오를 때 팔고 눌릴 때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박자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매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섹터가 오늘 당일만 보면 막 계속 갈 것 같지만 절대 주식이라는 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갔으면은 상승했으면 또 하루 이틀 혹은 이틀 3일 쉬어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대북주가 뭐 한 이틀 3일 갔잖아요. 그러면은 또 대북주가 쉬면 정치 테마주가 됐건 정치 테마주가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 섹터가 쉴 때는 이렇게 또 이쪽으로 5G 관련주들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5G 관련주들도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약간 뭐 개별 종목 위주로 가는 모습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손절치고 올라갈 때 매수하고 이렇게 엇박자 타지 마시고요. 조정받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저가에 쌀 때 잘 담아두시고 상승할 때 욕심부리지 말고 팔고 이런 식으로 정박자 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장이 괜찮을 때 막 이것저것 종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제 관심 종목만 딱 봐도 종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이 안 좋을 때 대비하면 이럴 때 오히려 매매가 꼬일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평정심을 찾고 순환매를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